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예, 지난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뭐 어떤 게 잘 됐는지 아쉬운 건 없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제8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열렸습니다. 총체적인 평가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매년 부산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행감 의제를 모아서 의회에 제안했었고요. 올해는 30개 의제를 좀 전달했습니다. 네네. 행감 질의응답을 보면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데 좀 뭔가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어서 아쉬웠고, 근데 이제 시의회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집행부의 좀 준비 부족, 그리고 이제 성의 없는 답변,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감 마치고 지금 한참 예산 이제 심의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지금 코로나 극복돼도 일상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예산보다는 좀 시장 공략에 너무, 특히 그 공약 중에서도 개발 사업에 좀 치중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의회의 준비 부족, 저 불성실한 답변, 예. 좀 태도, 이런 것들이 이번 의회는 특히 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라고 하면 이제 해당 공무원들. 그렇죠. 이제 집행부 이제 피감 기관인데 네. 행감 때는 부산시 본청이 될 수도, 본청과 그다음에 이제 산하 기관들, 네, 이제 뭐 고위직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답변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의 좀 태도나, 근데 태도는 그렇다더라도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예, 했었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보면 묻는 사람도 부족했고 대답하는 사람도 부족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산 시민연대들이 행감전 시의회에 30개 의제를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었고 수용된 건 뭐고 수용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 30개 정도 하면서 분류를 좀 했습니다. 이제 난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됐던 해상 케이블과 항량산, 또 이제 오페라 하우스 북한 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 순환 경제를 해서 지역에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뭐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동백통, 요즘 이제 좀 중단이 되고 있는,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수치 위반, 뭐 박형준 시장의, 그다음에 또 박형준 시장과 관련된 것은 또 공약들, 요즘화 펀드나 이런 것들 주요 공약 추진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년들이 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코로나19와 대응해서 돌봄,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대책, 이런 부분 한 30개 정도를 했었고, 특별한 것은 좀 고리 1호기 핵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또 했고, 또 이제 올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발생했던 그 성매매 직결지 완월동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다뤄졌던 게 해상 케이블카, 항량산 유원지 개발, 이런 것들은 또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백전, 동백통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박형준 시장 신상과 관련된 거는 이제 입주가 저번에 이제 여기 자갈짜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사를 가지 않은 부분, 팔지 않은 부분. 팔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팔겠습니까? 4월에 판다고 했고, 그게 이제 세금 부과가 많이 되어서 그렇다 하셔서 저희가 좀 아이러니컬한데, 세금을 내면 이제 국가로 가는 거고 세금을 덜 내면 그걸 이제 사회 환원하겠다고 한 건데 비슷한 거 아니냐는 생각인데 여전히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공익적인데 쓰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세금 내는 게 공익 아니냐고. 그리고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한 부분도 있었고, 요즘화 펀드에 대한 좀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요즘화 펀드. 그리고 이제 LCT 아까 지적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시의회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지,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시 쪽에서. 근데 요즘화 펀드, 그다음에 15분 도시, 이런 부분은 이제 끈질기게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근데 이제 되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형준 시장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되게 이제 답변을 잘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공무원들은 사실 15분 도시나 요즘화 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거나 알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15분 도시와 관련해서는 네네. 이제 박형준 시장이 15분 도시를 위해서 구청을 돌면서 구청장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날 신문에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무슨 공원을 만들겠다, 도서관을 만들겠다, 다 만들겠다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15분 도시의 의미는 지속 가능한 그 환경 생태적인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사례를 보면 아예 도심 내에 차를 못 들고 오게 하겠다 이런 게 준데 저희는 어떠냐면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뭔가를 더 지어줘서 더 편하게 15분 안에 뭔가를 해결하게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5분 도시나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설마 이걸 모르면서 이런 공약을 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에 적용될 때는 오히려 그 바뀐 개발이 오히려 주인 아니 15분 도시는 원래 개발을 안 하고 생태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산시가 문제인지 박형준 시장이 지침을 잘못 내린 것인지 저희도 사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까 이제 좀 뭐 아쉬웠던 의제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지금 이제 납품 도매업 지원이라든지 돌봄 대책, 공공보건의료 이런 부분이 조금 역할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납품 도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한 30분 내외로 주차를 유예해주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거든요. 근데 부산은 그게 이제 10분 내외라서 그걸 좀 이제 부산시가 사전에 알고 그런 걸 좀 유예해주면 되는데 특히 부산은 도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좁고 이래서 불편도 많이 하죠. 물론 일반인들의 불편도 있지만은 최대한 그것을 피해서 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요구를 계속했지만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시의회를 통로로 해서 그 조례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위법 위반이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주정처 위반 같은 경우에. 근데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정처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답니다. 그럼 되게 완곡하게 했고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노력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물론 이제 행안부의 지침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이제 제2 요구했고 제2에서도 가결됐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부분으로 더 이제 좀 행정의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돌봄은 사실 이게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은 전국의 보건복지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오지만 또 지역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공무원이나 행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시의회가 적절하게 견제와 아니면 리드를 해서 좀 부산시에 맞는 특히 이제 장애인 돌봄 이런 부분은 이제 심각하게 문제였는데 조금 위험을 감수해란 말이 아니고 최대한 위험을 차단하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끌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침례병원을 공공병원 하겠다 하고 하지만 박형준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오거돈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빨리 선도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뭐 많이 좀 지나서 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어떤 것들을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여전히 뭐 인력과 시간에 좀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 시의원이 물론 이제 7, 8명씩 이렇게 상임위가 구성되고는 있지만 그 많은 공무원들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보좌진을 둘 수 물 한 명 당은 아니지만 1인씩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고 좀 협업을 저는 시의회에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의 아주 단독 그리고 독립적인
입법 기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집행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협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되면 좀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방역수칙 단디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보내십시다. 자갈차짐의 17,780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